자, 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범입니다. 오늘은 55번째 이야기, 바로 이 주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고, 생각보다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이야기. 한국 주식의 최고 대장, 삼성전자 언제 올라요? 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 한 55,000원대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했었죠. 3월 중순 같은 경우는 잠깐 6만원대도 갔다 왔었는데, 지수는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요지부동합니다. 그쵸? 엔비디아도 사실 100달러도 잠깐 깼다가 한 10% 이상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글로벌 상황이 어떤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가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위치. 요 관련된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라든지 글로벌, 마이크론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부족한 부분과 또 복습한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풀어야 할 숙제. 이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겠죠. 자, 첫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글로벌 상황.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핵심은 지금은 여전히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세 전쟁. 근데 관세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입품에 대해서 100%라면 더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가 1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삼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 한다면 베트남 만들어서 200만 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덜 팔리겠죠.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관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생각하는 게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쉽게 가지죠. 덜 팔리지 않겠어요? 매출이 감소하는 거. 그걸 이제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GDP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도 외국계 증권 한국은행은 한 1% 후반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는데 우린 또 수출이니까 다른 외국계는 또 오늘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는 1.2%까지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세 전체인 결정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는 이제 아주 노멀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메커니즘에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든 반도체를 만들든 모든 것 자체 보면 대부분이 한국이 글로벌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원료를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원료를 수입을 해서 이게 동남아든 한국이든 해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미국이든 어디든 말이죠. 그럼 수입을 할 때는 또 어떤 게 이 비용을 생각하면 관세 전쟁이 오게 되면 수입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수입의 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코스트가. 물론 이거는 그냥 와이드하게 제가 펼쳐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입을 한다면 수입 원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판가도 올라가죠. 관세가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판가에서 우리가 말한 세일즈 매출에서 코스트를 뺀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OP라고 이야기하는 영업 마진인데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죠. 영업 마진인데 결과적으로는 코스트도 올라갔고 얘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이제는 덜 팔리겠죠. 가격은 비싸지만 덜 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상황이라 놓고 봤을 때는 꼭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낮춰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떤 섹터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독 수출주가 조금 더 익스포즈가 클 수가 있겠죠. 수출주. 근데 한국 기업에서 수출이 아닌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 그렇죠? 통신주, SK텔레콤 이런 주들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그렇죠? 유틸리티라는 게 전기, 가스, 인프라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나면 또는 이제 관세가 아닌 섹터들은 오히려 관세가 아니란 말은 좀 그런데 관세와 조금 벗어나서 사이즈가 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관세를 부과해도 관세를 부과했을 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보편 관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가격 전가력이 높은 섹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 전가력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갤럭시 S25를 150만 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거를 25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쓰던 거 그냥 쓰는 거죠. 내가 그랜저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신차 풀옵션 해가지고, 풀옵션 조금 더 합니까? 뭐, anyway. 5천만 원 주고 그랜저를 뽑았는데, 갑자기 그랜저를 7천만 원에 판다고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타던 아반떼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냐 하면, 관세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노이즈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필수 소비재 또는 임의 소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 음식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임의 소비재는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 뭐 약간 스마트폰 있지만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여기에 대부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빙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관세는 모든 소비재에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대신 가격 전가력이 낮은 것들, 아까 말한 대로 유틸리티, 전기, 가스, 아니면은 방산. 방산은 왜 그러느냐? 꼭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은 같은 수출이라 하더라도 뭐가 다르죠? 일단은 비싸요, 이렇게 단가가. 그리고 이거는 누가 사주는 거냐?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이 사는 거지만은 무기라든지 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는 거죠. 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가가 사는 거죠. 어찌 보면 기업들이 선사들이 삽니다. 빌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빌려가지고 운반해주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 관세 전쟁에서 나은데 삼성전자가 폭해 있는 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무려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정시를 향후 쭉 보시면 약간 요런 섹터에 노출된 종목들이 전부 다 약합니다.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엔비디아보다 가백 위치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TSMC라는 회사예요. 우리가 반도체를 조금 가보면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삼성이든 하이닉스라는 회사 3과 구도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NPU라든지 GPU를 설계를 합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가 뭐를 만듭니까? HBM 메모리를 만들죠. 쉽게 말해서 메모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를 TSMC라는 회사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HBM을 만들기 위해서, 구동하기 위해서 하나가 나오는 게 우리 한국말로 가속기를 만들죠. 가속기. 예, AI 가속기를 합니다. 근데 요런 이제 이는 제조 과정이잖아요. 엔비디아, TSMC, 삼성은 이는 제조. 그럼 이 세계 연합군에 이 사람들한테 오더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말한 AI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아까 봤던 대로 전부 다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전쟁은 삼성전자 언제 올라야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게 IT 반도체다. 그리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길어졌나요? 저 빨리 좀 지울까요? 그럼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를 한 번 더 우리가 해보려 해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삼성전자가 300조 정도 원의 매출을 보였어요. 매출 300조.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네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DX 사업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가 DS 사업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DC 사업부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하만이 있습니다. 요렇게 딱 크게 보면 그 다음 기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연결 기준이고 그거는 빼고요. 본 사업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DX 사업부가 우리가 말하는 가전이에요. 그리고 DS 사업부가 디바이스, 요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SDC가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되고 하만은 이제 자동차 쪽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말하는 전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하이닉스 삼성이 연간 300조 정도를 벌면 여기에
대략 58%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매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요게 대략적으로 175조 매출을 찍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부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2위 정도 나옵니다. 한 37% 정도. 매출 300조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30 잡으면 대략 110조? 예, 보니까 110조 정도 나왔네. 그리고 밑에는 그냥 뭐 29조? 여기는 한 14조 정도 됩니다. 밑에 두 개는 뺄게요. 그럼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런 일이 포함되어 있는 가전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담당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추정치가 6조 원대가 넘었는데 1분기는 어디에서 대부분 나오냐 하면 이건 분기로 치게 되면 이제 연간 300조 원이가 분기 한 7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700조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4조 원대를 해버립니다. 6조라는 그 숫자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이제 위치를 보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DX 사업부가 어찌 보게 되면 생각보다 관세 전쟁의 노출이 엄청 큽니다. 에어컨, 텔레비전, 스마트폰, 노트북,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왜 안 갑니까? 묻는다면 단순하게 아직 반도체 사업부에서 바닥을 안 쳐가지고 아직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꼭 그러면 그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현재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매출의 58%가 차지하는 DX 사업 부분이 오히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익스포즈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도 관세를 때렸으니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멕시코도 관세를 때렸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D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던 반도체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 DS 사업부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있고 낸드가 있고 뭐 같은 뭐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죠.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숙제까지 말씀드리는데 전방산업에 반도체 DS는 이제 관세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요 DX 사업부, 가전사업부는 관세 정량의 노출도가 크고 반도체보다 더 커요. 매출이 60%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6조 벌었습니다. 뭐 10조 벌었습니다 할 때는 매출 기여도 말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DS가 더 높습니다. 지금은 조금 적자가 부진하지만 왜냐면 여기는 연간 벌어들이는 게 대충 한도가 있어요. 10조가 잘 안 넘어요. 잘해야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잘할 때 연간으로 한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러면 DX 사업부는 10조 조금 넘어가요. 1분기 때 한 4조 잘 나오고요. 스마트폰 파니까.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텔레비전이나 뭐 아시겠지만 뭐 노트북 파는 게 얼마나 그게 있겠어요. 결과론적 실적을 좌우하는 DS 사업부인데 이 DS 사업부가 그게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적자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메모리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D램이 있을 거고요. 하나가 낸드가 있는데 자, 낸드 같은 경우가 보통 데이터 저장 장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여기서 들어가는 데이터 저장 장치는 또 어떤 거냐? 또 돌게 되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연되는, 뭐 쉽게 말해서 바로 연결고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좀 보류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와도 즉 간접적 연결이 되고 메모리 쪽으로 놓고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바로 중국의 저는 일깨같이 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CXMT 이런 기업들의 공급 과잉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풀어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방송을 제가 하는 25년 4월 17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330조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가는 지금 5만 5천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략 영업이익 OP 기준으로 대략 35조 전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삼성전자가 향후 12개월 EPS 기준으로 PER 딱 10배 나옵니다.
우리가 PER이라는 게 보면 이제 많이 들어봤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당 장부 가치를 나타내는 PBR이 0.9 정도 나옵니다. 많이 본 거예요. 대한민국 지수가 2300포인트가 딱 깨게 되면 그때 지수가 PBR 기준으로 0.9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수는 항상 10배 정도로 왔다 갔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는 바로 PBR이나 밸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는 한편 놓고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의 전망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언제 올라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수 2500을 본다면 만약에 향후 전망을 사실 삼성전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주가지수 기준으로 2600에 대한 그림이 나올 때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삼성전자 6만원 전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 자체가 삼성전자가 곧 시가총액입니다. 물론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비중은 대략 16%.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들이나 펀드들이 추정하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330조의 시가총액은 대략 18% 정도 차지하는데 밸류로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풀어야 될 숙제를 바로 가볼까요? 내부에서 풀 거는 내부에서 풀 게 있을 거고 외부에서 풀 게 있을 겁니다. 외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제가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는 관세 노이즈로 인한 이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관세 노이즈가 내려간 건지 이제 안 하는 건지 아니 보류만 해둔 거지 지금 현재 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90일이라는 시간을 보류해놨으니까 크게 보게 되면 관세 노이즈는 최소한 여기까지 ING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나 시세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 노이즈 자체가 진행을 하더라도 주가는 반영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에서 20%라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330조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0조. 근데 여기서 외국인 지분율이 50%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65조 원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최고 주식이니까 삼성의 비중을 유지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환율입니다. 환율.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에서는 이거를 다시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미국의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약하지 않습니까?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삼성전자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165조 원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의 지나친 저평가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 변수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달러의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DXY가 지금 원하지 않게 달러 가치가 헐값이 됐으니 전 세계 유일한 통화입니다. 기축통화. 어딜 가나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근데 달러 가치가 지금 거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박살이 났으니 거꾸로 놓고 보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DXY 지수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100 정도까지 급하게 내려왔는데 한 104까지 갔다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99나 101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못 쳐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외부 변수가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외부에서 풀 겁니다. 그럼 이건 외부에서 풀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갑자기 많이 사느냐? 파는 속도를 둔화하겠죠. 지금도 보면 하루에 400만 주, 500만 주씩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에서 풀어야 될 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이나 DX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DX 부분에서는 특별히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고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가전 같은 경우도 한계도 있고 뭐 로봇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당장 돈 되는 건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DS 사업부잖아요. 매출 연간 한 110조 정도 나오는데 매출 110조인데 영업이익을 다시 분기 기준으로 뭐 5조 원대, 4조 원대까지 당기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바깥에는 다 하면 문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예, 선단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HBM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랜덤만으로는 안 돼요. HBM 진입해야 되는 거고. 일단 하고 나서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이닉스가 분기 5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5조 원이 안 되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50%의 점유율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못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저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한테 다 잡힙니다. 잡힌다고 너무 단언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비메모리 쪽에서 TSMC를 못 잡아가니까. 두 번째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은 삼성전자를 최동안 계속 잡아놨던 대만 TSMC가 절대적 점유율을 갖고 있고 현재 10%가 되지 않는 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적자 축소가 가장 핵심일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두 가지 대해서 역점을 할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앞으로 풀어야 될 삼성전자 숙제는 단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 과연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증권사 전망들은 생각보다 많이 다양해요. 국내 기관들은 1분기 저점이다, 2분기 저점이 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 다릅니다. 반도체만 바라봤을 때는 사실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메모리만 봤을 때는 또는 랜드만 봤을 때는. 근데 삼성전자의 연간 110조의 매출에는 생각보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 쪽에서의 HBM 시장에서의 기여도의 증가폭, 두 번째가 낸드 시장에서의, 낸드는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낸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가격 바닥, 그리고 세 번째가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 축소. 지켜보시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전 봐봤는데 생각보다 언제 오를까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물론 이 모든 세 가지 퍼즐은 어느 날 한순간에 사르르 풀릴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슈나 한국에서의 이슈나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풀리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우리는 환율과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이 두 가지를 바로 보이는 지표로 활용해 보시죠. 오늘 주식살롱 5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